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요, 급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급, 한자리를 활용한 단어들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급할 급, 급하다 급 한자어 써볼게요. 의미는 급하다. 그래서 이 소리는요, 급 이렇게 읽는데요. 자, 이 단어 어디에 사용할까요? 자, 아주 급한 일이에요. 그죠? 뭔가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부릅니까? 자, 119. 자, 구급대라고 합니다. 구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급. 그래서 도움을 요구하다 해서요. 구급. 네, 그래서 구급대. 여기 보이시죠? 구급대.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자, 구급 단어가 활용된, 자, 갑자기 아팠을 때 이런 약들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담은 상자, 구급함.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이러한 물건들, 구급용품 이렇게 사용합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 읽어볼게요. 수도권 1호선 급행열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급행, 여기에도 있죠? 급행. 자, 그래서 이 급은 급하다잖아요. 그래서 급행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거겠죠? 굉장히 좀 빨리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 지하철은 모든 정거장에 정차를 하고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급행은 어떻습니까? 정차를 하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가는 거겠죠. 그래서 급행 열차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급행 열차도 있지만 굉장히 좀 특별한, 그래서 조금 더 빠르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급 열차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 세 번째 화면 보시면 또 급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눈치채셨나요? 자, 그래프가 있고요. 170% 급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급등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갑자기 오르다라는 의미겠죠. 급등. 자, 그러면 이 반대로 급등의 반대는 어때요? 갑자기 떨어질 때 뭐라고 하죠? 급락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표현으로요. 급상승. 갑자기 오를 때, 갑자기 상승할 때 급상승. 자, 반대말 급하락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갑자기 증가했어요. 급증. 반대로 갑자기 감소했어요. 급감 이렇게 사용하겠죠. 자, 그래서 이 급은요, 굉장히 갑자기 변화했을 때 이런 그래프에서도 이 급을 활용한 단어들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반대어휘, 반대 단어들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칠판 보시면 급이 사용된 단어들이 많이 쓰여 있죠. 자, 이 단어들이 좀 비슷한 의미예요. 뭔가 급한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자, 각각의 단어들의 어떤 차이점 한번 볼게요. 자, 이 단어들은 보통 뒤에 모두 하다가 연결돼서 형용사로 이렇게 사용이 되죠. 위급하다, 긴급하다, 시급하다, 급급하다, 조급하다, 성급하다. 자, 이 단어들의 의미 알고 계시나요? 자, 차이점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예문을 통해서 의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급하다.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급하다. 자, 그래서 환자의 상태가 굉장히 좀 위험하고 급한 거예요. 그래서 환자 상태가 매우 위급하니까 빨리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긴급은요. 한번 볼게요. 전남지사 집중호우 피해 현장 긴급 방문. 자, 전라남도에 갑자기 뭐 태풍이 오거나 그래서 갑자기 비가 집중해서 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집중해서 내리다 보니 그 어떤 피해를 입은 장소가 있겠죠. 그곳에 긴급 방문하다. 비도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도움이 필요해요.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긴급 방문, 뭐 긴급 출동, 빨간색으로 써서 보이시나요? 갑자기 출동하다. 그래서 긴급 구조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위급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자, 시급하다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초등학생 등 26명 집단 감염, 비대면 수업 전환 시급. 자, 이것은 어떤 의미죠? 자, 코로나가 지금 갑자기 한국이 조금 확진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인천의 어떤 학교에서 초등학생이 26명이 집단으로 감염됐어요. 코로나에 걸렸는데 비대면 수업 전환이 시급하다. 자,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한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가장 먼저 좀 빨리 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일이야? 좀 비대면 수업, 온라인으로 수업을 바꾸는 것이 필요해. 빨리 해야 하는 일이야. 급한 일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10분 안에, 자, 여기 보시면 위급하다라는 것은 지금 막 5분, 10분 안에 수술을 해야 해요. 그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데, 자, 시급이라는 단어는 그 시간적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비대면 수업 전환을 먼저 해야 돼. 급한 일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설명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급하다 한번 보겠습니다. 형은 제 살기에 급급해서 부모를 돌볼 여유가 없다. 자기 살기가 너무 조금 빠듯한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급급하다. 그래서 이 급급하다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쏟아서 다른 일은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돈을 벌기에 급급해서 여행이나 친구를 만나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급급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한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할 여유가 없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조급하다 보겠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마감이 1시간 남았어요. 여러분들 과제를 제출해야 된다거나, 그쵸? 작가들은 원고를 끝내야 된다거나. 그래서 1시간 후가 마감 시간이에요. 그래서 조급하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급한 마음이 들다. 네, 그래서 조급하다라는 하다의 단어는요, 뒤에 이렇게 마음, 조급한 마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성급하다 보겠습니다. 의료진, 코로나 상황 나빠질 것, 거리 두기 완화 성급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죠? 아직까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거리 두기를 좀 완화했어요. 조금 2단계에서 1단계로 좀 완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좀 성급한 일이었어. 급한 일이었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급하다라는 단어는 조금 더 천천히 할 걸. 내가 조금 성급했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급하다라는 의미의 급 공부해 봤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다고 하잖아요. 빨리빨리 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급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형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어도 기억하시고요. 단어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쓰여야 하는지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